안녕하세요, 행글라이터님들. 오늘은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나노바나나 모델을 제미나이에서 무료로 쉽게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델이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행글라이터만의 실제 업무나 생활에서 활용하면 좋을 사용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나노바나나라는 게 뭔지,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나노바나나는 정식 런칭이 되기 전에 이런 배틀 사이트 있잖아요. LLM 모델 비교하는 사이트에서 화제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이미지를 올리고 이 이미지를 피규어로 만들어 달라 하면은 그냥 익명의 모델들이 두 개가 작업을 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어떤 게 좋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 모델 이름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올렸더니 너무 잘 만들어주는 모델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제미나이 이렇게 써 있는데 처음에 보여줬을 때는 나노 바나나라고만 돼 있었어요. 딱 봐도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정교하고 예쁘게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노 바나나라는 게 뭐야 하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이게 구글 모델일 거다라는 추측만 있었는데 8월 26일에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을 제미나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기존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것들을 잘 하더라고요. 이게 정식 명칭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인데 2.0일 때도 잘해서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2.5가 되면서 더 발전을 했는데요. 사용법은 진짜 간단한데요. 제미나이 사이트에 오셔서 뭐 핸드폰으로 하신다면 제미나이 앱으로 들어가셔서요. 이미지를 올리고 이 이미지의 옷차림을 하얀색 반팔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하면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만 하고 안 바꿔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지를 바꿔줘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하얀색 반팔을 입은 모습으로 생성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강남의 거리를 걷고 있는 걸로 바꿔달라 하면은 또 이렇게 바꿔줘요. 이미지 생성이 확 뛰어나다 이거보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넣어서 다르게 변형하고 하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다양한 활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편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행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파리 에펠탑으로 여행 가서 에펠탑 앞에서 찍은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여성이 뉴욕으로 여행 가서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구도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배경만 바꿔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타임랩스 형식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준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이 여성이 사진이 냉장고에 붙어 있는데 이집트, 뉴욕, 서울, 런던을 배경으로 10년마다 여행에 가서 붙여놓는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쭉 4장을 한 번에 만들어 주거든요. 이거는 이집트에서 10년 후에 찍은 걸로 만들어 주고요. 20년 후 뉴욕 사진, 30년 후면은 나이가 꽤 먹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40년 후에는 백발이 돼서 런던에서 사진 찍은 것 같은 모습으로 생성을 해주는데요. 제가 올렸던 그 프로필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의 분위기를 비슷하게 따서 만들어 주는데 40년 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곱게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후에도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곱게 나이가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사진 합성 같은 것도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반려견하고 여성의 이미지를 생성한 거를 올린 다음에 이 여성이 편한 복장을 하고 개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하는 걸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강아지와 함께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걸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성이 카메라를 안 보고 있어서 카메라를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줍니다. 아까 전처럼 냉장고에 붙은 사진을 만드는 느낌으로 해서 각각 다른 여행지에 다녀와서 찍은 느낌으로 여러 장이 붙어있는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6대 9 비율로 해달라고 해도 비율 인식을 아직 못하더라고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첨부했던 이미지 있잖아요. 그
그 이미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생성을 해줍니다. 아마 이 비율은 나중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드림보드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요. 원래 꿈이 있을 때 그걸 시각화하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를 올리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동기부여도 받을 겸 해서 교보문고에서 작가 사인회를 개최하는 걸 그려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이번에는 크루즈를 타고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봤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크루즈를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려달라고 해봤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미지를 보는데 확 동기부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는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면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SNS용 사진을 보정하는 용도인데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친구랑 갔다 온 건데 옆에 집게만 나와 있으니까 사진이 아쉽더라고요. 요게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에서도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을 첨가하실 수가 있어요.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 사진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옆에 부분을 지워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번 더 수정해줘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싹 없어지게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맥주를 이벤트로 줬어요. 맥주를 담은 거는 사진을 못 찍어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컵들에 맥주가 따라져 있는 것처럼 변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주고요. 이 물컵을 치우고 샐러드가 나오게 바꿔줘 하니까 또 이렇게도 바꿔줍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정해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업 이미지 같은 것도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작가님이랑 같이 해서 낸 책인데 표지를 올리고 처음에는 이걸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작업을 못해서 목업으로 만들어서 테이블 위에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른 책 표지를 넣어줘요. 그렇게 전혀 엉뚱하게 넣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바꿔달라고 하시면 돼요. 표지를 이 이미지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표지만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이 표지가 세로 이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1 비율이었는데 이렇게 세로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요. 이번에는 그 카페에 커플들이 많이 앉아있는 배경으로 생성을 해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밑에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줬고요. 앉아있는 커플들이 외국인 느낌이 나서 이번에는 책은 그대로 두고 배경을 한국 카페에 둘 정도의 커플이 앉아있는 걸로 바꿔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 분위기 나게 비슷한 구도로 목업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상품으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잠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아봤었던 체온계랑 비슷한 이미지를 하나 그려서 올리고요. 이 온도계가 아파트 거실에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이제 상세 페이지에 썸네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가족의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또 이래요. 알겠다. 그림을 그려주겠다 하면서 안 그려줘서 그렇게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온도계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올리면 되거든요.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이 체온계가 놓여있게 바꿔달라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바꿔줍니다. 여성의 손이 이걸 들고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그 썸네일 같은 데 쓰잖아요. 그렇게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엄마와 아이를 제미나이에서 그리니까 엉뚱하게 나와서 GPT한테 그려달라고 한 다음에 체온계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고 엄마와 아이가 소파에 앉아서 웃고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엄마와 아이는 아웃포커싱이 돼서 흐릿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요. 이제는 엄마가 아이의 이마에 체온계로 온도를 재는 거를 해달라고 했고 이 담요를 없애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지가 전혀 엉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사진을 올리고 엄마와 아이 체온계를 각각 이 이미지들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는데 이 체온계가 모양이 살짝 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올리고 엄마와 아이가 약간 떨어져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열을 재는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체온계는 그렇게 바뀌지는 못했고요. 그냥 떨어져서 있는 모습만 이렇게 그려줘요. 이거를 좀 더 시도했는데 계속 안 돼서 이 부분만 편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캔바나 이런 데 가져가서. 그래서 이 손 부분만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여성이 이 온도계를 손으로 들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 이미지랑 겹쳐서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앞부분에서 쭉 이어지면 제미나이가 그전 이미지까지 인식을 해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럴 때는 손에 있는 것만 남기고 배경은 없애고 생성해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줍니다. 의류를 착용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이런 모델 이미지를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고요. 이런 이미지랑 같이 해서 이 여성이 이 옷을 입게 바꿔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줍니다. 제가 올린 사진이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가방을 들고 있는 것까지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이런 옷차림을 올린 다음에 이걸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비슷하게 옷차림을 바꿔주고요. 이런 옷차림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주는데 커피를 들고 있는 것까지 바꿔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빼고 싶다 하시면 커피는 빼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바꿔줘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바꿔주거든요. 이 사진하고 디테일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해주고요. 이 여성이 가방을 매게끔 바꿔달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바꿔줍니다. 가방이 원래 짧은 끈이었는데 가방 끈을 늘려서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착용 컷이 되려면 좀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이미지랑 결합을 시키면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미지가 계속 바꾸는데도 계속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관성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쇼츠용 이미지라거나 홍보용으로 웹툰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테스트로 만들어 보려고 먼저 제미나이랑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20대 한국인 소녀가 추리닝을 입고 심부름으로 장에 갔다가 고양이들을 만나서 간식을 다 나눠주고 행복하게 돌아왔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일단은 장보기를 시작하는 거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성이 신발끈을 묶으면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를 코믹하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여성이 달려가는데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쫓아오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초록색 추리닝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수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그대로 수정을 해줘요. 가끔 해보니까 수정을 해달라고 해도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원본 이미지를 다시 올려서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그냥 다른 구도나 다른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프롬프트를 해보셔도 돼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그려줬던 대로 초록색을 살려서 그려주고요. 이제 여성이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또 비슷하게 그려주고 이번에는 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는 걸 해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추리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 상태로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그려줬던 이미지를 올리고 이 여성이 편의점 앞에서 간식을 나눠주는 장면을 새로 그려줘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생성해서 영상으로도 변환을 시켜봤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성이 장을 보면서 오기까지의 과정을 쇼츠 같은 걸로도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홍보용으로 스토리가 있다거나 하시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포스터나 썸네일, 인포그래픽 이런 디자인도 잘 해주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는 한글은 되게 어색하고 영어일 때 자연스럽게 해줘요. 테스트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여성 이미지 있잖아요. 일단은 책을 들고 있는 걸로 바꿔달라고 하고 스토리 위너라고 책에 써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커피 대신에 책을 들고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토리 위너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를 포스터로 만드는 거를 해봤는데 제가 책 쓰기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맨 위에는 비어 라이트라고 해주고 밑에는 위너북 클래스라는 클래스명을 적어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처럼 디자인을 해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디자인을 해주는데 꽤 자연스럽게 포스터 같은 느낌으로 해주잖아요. 한국어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일단은 영어로 작성을 한 다음에 캔바나 미리 캔버스나 이런 툴들에서 수정을 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지 레이아웃만 잡아달라고 한다거나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활용법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구글에서 발표할 때 디자인에 영감을 얻어라 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나비랑 이 가방을 올린 다음 나비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서 가방을 바꿔달라고 해봤어요. 처음에는 나비 그대로 만들어줬는데 새롭게 디자인해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더라고요. 이번에는 체온계를 올리고 나비에서 영감을 얻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해줍니다. 자연에서 디자인에 영감을 얻고 싶다거나 이럴 때 같이 작업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규어처럼 만드는 거나 이런 거를 진짜 잘하거든요. 빨강 머리에는 제가 좋아해서 GPT한테 그려달라고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넣어서 이걸 책상 위에 놓인 귀여운 피규어처럼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번에는 빨간머리 애니 피크닉 가방을 들고 있게 그려달라고 하니까 피크닉 가방을 들고 있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상업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핸드폰 뭐 배경 화면으로 쓰고 싶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진을 올리고 하면 그게 AI 학습의 데이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업로드 샘플이 모든 사용자를 위한 구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공지를 해놨어요. 2025년 8월 13일에 올린 글인데 아마도 제미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지처럼 뭐 이렇게 변경된다 하는 거를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옵션이 내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게끔 개인 계정의 경우에 바뀌게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그게 싫다 하시면 왼쪽 패널에 보면 활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활동을 눌러주시면요. 내 제미나이 앱 활동이 나오거든요. 사용 중지를 누르시면 학습에 사용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사용 중지를 해놓으면 채팅했던 기록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용 중지로 해놨다가 대화 내용이 싹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사용을 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업을 하실 때 민감한 개인정보라거나 이미지라거나 이런 거를 올리시는 거는 정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악용되면은 큰일 나겠다 이런 우려도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미지마다 제미나이로 생성됐다는 워터마크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설령 이거를 없애더라도 여기 안에 AI 이미지로 생성됐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를 심어서 AI 이미지라는 거를 판별할 수 있는 디텍터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신스 아이디 디텍터라고 이미지를 올리면 이게 AI로 생성된 이미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거를 지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제 같은 이미지를 AI로 생성했다면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거를 밝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도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걸러낼 수 있는 안목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시대에는 길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부터도 AI로 실제적인 이미지를 만들 때는 그런 걸 투명하게 밝히고 또 이게 주의사항이 있으면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